지금 원달러 환율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고점일 때가 3월 달러당 1273원에서 1084원까지 떨어졌다. 15% 정도 떨어졌고, 지금 문제는 이게 떨어졌다 치고 올라갈 추세가 아니라 계속 떨어질 것 같은 추세다.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떨어지면서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봅시다. 떨어진 이유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 부양책 영향이다, 혹은 코로나 영향이다. 코로나 영향인데 안전자산보다 금융시장에 자금이 더 몰린다. 이거 이상한 말이죠. 코로나 영향이면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는데, 신흥국 금융시장이면은 선진국 금융시장보다 훨씬 더 불안한 시장이죠. 그런데 위험자산에 돈이 몰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신흥국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내용 한번 제대로 한번 봅시다.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찍었죠.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M0, 본원통화죠. 본원통화, 진짜 돈 찍는 거. 요 본원통화가 승수효과에 따라서 뭐 퍼져나가는데, 거기서 뭐 M1으로 퍼지기도 하고 M2로 퍼지기도 하고, 보통 M2를 많이 쓰는 이유는 요게 2년 내 사용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단은 승수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본원통화를 많이 찍으면은 완화가 많이 된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으니까 달러 자체는 가치가 떨어진다.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화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물 가치가 상승한다. 이게 자본주의 논리다. 이야기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 맞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사실상 저렇게 막 찍어내진 않았죠. 우리나라는 저렇게 왜 못 찍어요? 기축통화가 아닌데 돈 마구 찍어서 극복해 보려고 했던 나라 중에 대표적으로 망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그렇게 마구 찍어낼 수는 없겠더라. 그러니까 막 미국이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우리나라까지 유동성 장세다 라고 밀어붙이는 건 어폐가 있죠. 물론 우리나라도 RP 공급을 했다든가 혹은 재난지원금을 공급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지만, 딱히 돈을 뭐 엄청나게 화폐 발행을 많이 했다, 이런 내용은 사실상 별로 없죠. 그러니까 돈 찍어내서 유동성 장세는 아니고, 금리가 떨어져서 뭐 빚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유동성 장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출 자체를 규제해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돈 푸는 것은 확실히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는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불패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심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떨어지는 이유 또 하나는 뭐예요? 중국 위안화 가치 상승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듯이 위안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이제 물가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굳이 저렇게 환율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방어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이 여기 있으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그리고 뭐 일본 여기 있는데, 그랬을 때 밀접한 영향을 많이 받고, 아시아 쪽은 또 아시아끼리 많이 영향을 받죠. 예를 들어서 IMF 터질 때 우리나라만 터진 게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 여러 군데서 같이 터졌던 것처럼 서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원화 가치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문제는 위안화보다 원화가 더 빨리 오르고 있다, 가치가. 그래서 원 위안 환율을 보더라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좋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뭐 수출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또 다른 이유는 뭐라 그래요? 위안화 가치 상승 이유부터 보면 바이든 당선에서 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 알아요? 중국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하다못해 오바마가 돌아오더라도 여기까지 중국이 이빨을 드러낸 이상은 눌러놓지 않으면 큰일 나죠. 패권을 뺏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경제 성장률 올라간다고 많이 이야기해서 가치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훨씬 더 빨리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우리나라랑 비교해서도 원화 가치가 더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또 위험자산 선호심리 부활했대요. 주식 같은 것들이 위험자산이죠. 사실상 부동산도 위험자산이에요. 근데 왜 이런 데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디서 빼서 넣는 거예요? 위험자산으로 대표적으로 취급받는 게 주식이고, 그 다음에 금, 달러 이런 게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빼서 여기다 넣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안전자산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금값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추세상으로는 오르는 추세죠.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확 떨어진 게 아니다. 떨어졌다가 최근에 오른 추세다. 여기 보면은 11월 말 해가지고 12월부터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금값 떨어진다고 지금 뉴스에서 앞다투어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금값 떨어진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안전자산 선호하지 않고 위험자산 선호한다. 그 이유는 뭐다? 백신 기대감,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거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상 금값은 오르고 있었다. 떨어진다고 이야기해서 위험자산으로 돈이 몰리도록 하는 거. 지금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느냐? 물론 최악이었을 때, 물론 뭐 3월부터 터졌으니까 거의 코로나가 제대로 터진 건 3월이었으니까 2월 말부터 터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2분기에 비해 좋다. 뭐 여기까지 인정하겠지만 살아난 경기가 막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확진자 계속 600명 넘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 수십만 명씩 나오고 있죠. 백신 검증됐어요? 지금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고 있죠. 자꾸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건 뭐예요? 항상 경제 위기 때 자산시장에 쏠림 현상을 만들어내서 한탕 크게 벌고 빠지는 세력들이 있죠. 리먼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예전에 뭐 빅쇼트 같은 영화 보면은 예측하고서 다 베팅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예측했는데 그게 좀 한참 걸렸어요. 왜 걸렸어요? 걔네들이 다 처분할 때까지 언론이랑 합세해서 막 이야기 때려주죠. 위험자산 사라, 지금 부동산 사라, 막 이런 식으로 때려주고서 웬만한 큰 손들이 다 처분하고 나서야 제대로 터지기 시작했다. 지금 굉장히 어느 나라 언론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환율이 3월부터 꾸준히 떨어졌죠. 외국인이 유입됩니다. 왜? 물론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계속 빠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또 들어와서 보유 금액을 은근슬쩍 늘리고 있죠. 왜 그래요?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200원일 때 10달러어치를 구입한다. 그러면은 12,000원에 정도의 주식을 사는 거죠. 얘가 만약에 11,000원까지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근데 환율은 1,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바꾸게 되면 11달러가 되니까 주가는 떨어졌는데 환율이 떨어져서 돈을 벌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유입된다. 방금 제가 설명한 걸 보면 환율이 떨어졌을 때 팔고 환율이 올랐을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우리나라 집값 같은 경우도 어때요? 올라갈 때 막 패닉 바잉 한다고 계속 사라고 부추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올라갈 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반대로 떨어질 때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사서 더 떨어질 때 팔아야지 이 생각으로 계속 들어온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순간 외국인 자본은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다. 이 부분은 경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가장 환율이 중요한 건 뭐겠어요?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수출이 안 되죠. 1달러에 1200원일 때 우리나라에서 6,000원 정도 하는 물건이 수출할 때 5달러에 팔렸었는데 지금 똑같은 품질로 계속 6,000원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달러당 1,0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6달러로 늘어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6,000원인데 5달러에 팔고 있었고 비슷한 제품을 5.5달러 정도에 경쟁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잘 팔리는데 이때는 안 팔리겠죠. 비싸니까. 그래서 수출에 문제가 생기는데 항상 기사들은 무조건 잘 된다, 잘 된다죠. 왜? 수출 주품목은 반도체와 자동차, IT 제품 이런 거겠죠. 그래서 가격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다. 물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체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게 반도체 있으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수출액의 대부분을 좌우하니까 반도체 멀쩡하니까 괜찮아요. 되게 1차원적인 얘기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잘 된다고 칩시다.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차 산업 같은 게 무너지면 이런 데들이 피해 가서 무너지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반대로 영향 안 주더라도 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뭐 고용이나 이런 데에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반도체니까 문제 없다. 베네수엘라처럼 석유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니죠.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다. 다른 부분도 걱정을 해줘야 되죠. 자동차 같은 경우 10원 하락 때 매출이 4천원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얼마나 하락했죠? 190원 떨어졌죠. 문제는 여기서 떨어지고서 다시 반등할 게 문제가 아니라 하염없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자동차, 철강, 반도체는 좀 그나마 괜찮다고 치더라도 뭐 항공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채 감소 효과 난다고 하죠. 근데 뭐 조선 같은 경우 가격 높아져서 발주 증가 해서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서 60% 이상이 지금 환율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대요. 더 떨어지면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도 심각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게 추세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특히 주식하는 유튜버나 전문가들이 수출에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끌고 들어오는 거 뭐예요?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하죠. 달러랑만 비교해 보는 게 아니라 위안화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랑 무역하는 나라들 환율을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실질 실효 환율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때에 비해서 지금 실질 실효 환율이 올라가고 있더라도 오를수록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실질 실효 환율이 이때보다 낮다, 얼마 전보다 떨어졌고 지금 조금 올라오는 거라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원달러 환율을 비교해 봅시다. 자,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거의 대칭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랑 요 정도 했는데 이때만큼 떨어지진 않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문제는 실질 실효 환율은 언제까지예요? 지금 10월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실질 실효 환율을 봤을 때 별로 안 떨어진 것 같다 라고 느끼는데 10월까지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좀 떨어지는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때가 1136원이었다.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1084원. 엄청나게 급격하게 떨어졌죠. 11, 12월 동안에. 그런데 자꾸 10월 데이터 가지고 나와서 우리나라 멀쩡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겠지만 거의 뭐 1084원이면 이때 수준이죠. 거의 이때 수준이면은 거의 이때 수준까지 다시 올라갈 것이다. 12월쯤 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와서 실질 실효 환율 들이대고 있죠. 아직 팍 치기 전에. 심지어는 이런 얘기하고 있죠. 원화가 강세이면 수입 물가가 하락하니까 소비자 물가가 하락해서 디플레이션이 된다. 디플레이션이 되면 저금리가 되니까 집값이 오른다. 이런 이론을 가져올 줄 몰랐죠. 실질 실효 환율이 좀 덜 올라가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이 좀 덜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입 물가 하락하고 수출도 안 되는데 뭘 하든 집값 오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금리를 동력 삼아 부동산 버블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덜 찍어서? 지금 뭐 계속 이야기했지만 뭐 중국 가격이 오르고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뭐 이런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가치가 오르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위기이지만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잘 회복되고 있으니까 강해지는 거죠. 경제가 망가지고 있어봐라, 그 나라 화폐가 가치가 올라가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다면은 경제가 잘 회복되고 있는 나라는 물가 회복이 빨리 되겠죠. 경제가 망가지고 있을 때 물가가 안 오르는 거고. 그런데 뭐 원화가 강세되니까 막 뭘 하든 간에 집값 오른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죠.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뭐 얘기하는 것도 뭐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 투기 수요 때려잡기, 주택 공급 8사 대책 나왔죠. 공급 늘리는 거 나왔죠. 공급이 꼭 재건축 재개발만 해서 공급 아니죠. 투기 수요 때려잡기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이거 뭐 항상 뭐 정부 탓하고 있는데 급락한다면 악영향이 매우 심각하니까 뭐 급락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런데 계속 이 폭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더라. 자, 결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수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 망했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덜 퍼지고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망쳐놨다. 왜? 초이노믹스 같은 거 이런 정책으로 빚을 늘렸다. 빚이 늘어나니까 내수 시장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출 중심국으로 계속 남았다, 리먼 터진 후에. 그런데 수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이 와중에도 자산시장 거품을 계속 유도한다. 자산시장 거품을 유도하는데 이 논리가 어이가 없더라. 왜? 경제가 안 좋아져서 저금리가 될 거니까 자산시장이 오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고 있는데, 경제 안 좋아져서 자산시장 거품 끼는 거 실물 경제랑 역행하는 경우 항상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 떨어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고, 사실상 여기서 지금 기준금리 못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기준금리도 미국보다 더 먼저 선제적으로 올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자산시장으로 돈 집어넣으세요 하는 거 나라 망하길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해 두고 가시길 바랍니다.